이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와 카카오 가치가 출간한 About H 행복에 관해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 최대 규모의 대국민 실시간 행복 연구의 보고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기억에 의존한 행복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지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 책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 그러면은 객관적인 조건이 중요하다고 대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인간은 행복한가라고 하는 행복의 조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책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의 행복은 어떤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조건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 마음의 답을 듣는 것이다. 결국 내 마음이 어떤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얻으면은 인간은 좀 더 행복해질 수가 있겠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객관적인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바꾸는 것은 단시간 안에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의 마음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보는 것.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옛날부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주장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육체적인 거나 물질적인 쾌락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 선과 덕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으로 하는 첩경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향락적인 삶이나 정치적인 삶이 아니라 철학적인 간조적인 삶에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의 추구가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철학자의 말은 우리가 변치 않는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물질, 곧 경제적 부가 행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과거와 비교해서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워진 만큼 더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과거하고 비교해서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다. 행복의 정도가 물질의 어떤 성장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와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부른 부와 행복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털린 역설의 가설이죠. 이 가설에 따르면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아무리 증가해도 행복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 수준을 정확하게 뭐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 이건 뭐 국민소득이 뭐 10,000불 정도면 될까요?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서면은 소득이 20,000불, 30,000불 증가한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행복이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행복이 전혀 무관하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순간이 넘어서면은 결국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이고, 이런 주관적인 심리 상태는 순간순간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재밌는 걸 보게 되면요, 행복한 사람과 덜 행복한 사람의 성격을 비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변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이 자기의 성격을 알고 그 성격을 좀 바꾸려고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성격? 어떤 사람인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행복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늘 새로운 생각에 열려 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계획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해 나가려고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고 외부 환경도 많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비교적 덜 받는 편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좀 덜 행복한 사람, 여기서 불행하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다소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부정적인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덜 행복한 사람들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성격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고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좀 성격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런 성격을 조금 노력하면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결정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미결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고 변경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갖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이 책이 보여주는 것 중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더 많이 가져야만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해만 착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획득하고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덜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고 나면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치, 물질적인 가치에서 탈물질적인 가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책은 8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값비싼 집,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다. 나의 물건들을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물건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싶다. 나는 소유물의 수가 적고 단순한 인생을 좋아한다. 물건을 사는 것은 내게 큰 즐거움을 준다.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지면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살 여력이 된다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더 많은 물건을 살 여력이 나에게 생긴다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살 수 없어 괴롭다.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은 대개가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탈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재미있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미만일 때나 5,000달러일 때나 15,000달러일 때나 3만 불일 때나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서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탈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옮겨지면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이 2,000불에서 3만 불로 올라가도 물질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재미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현상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격을 좀 바꾸어서 행복을 잘 느끼는 성격으로 바꾸고 또 어떻게 하면은 탈물질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대개가 삶의 조건을 바꿔준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격을 좀 바꿔야 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탈물질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는 행복은 국가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심성을 연마하고 덕성을 함양하고 좀 더 행복에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비물질적인 아니면 탈물질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은 국가의 몫이 아니고 온전히 그것은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책은 자유주의에 철학하고 상당한 정도 가치가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자신의 성격을 알고 내가 물질주의자라고 하면 좀 더 탈물질주의적이 되는 것이 행복을 원하는 척경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